2021년 1월 23일 토요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다들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는 날씨가 좀 많이 따뜻했어요. 이번 주는 좀 비가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비가 왔다는 거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다는 증거예요. 추우면 눈이 와요. 어, 저번 주와 비교하면 상당히 좀 활동하기도 좋았고, 그리고 뭐 빙판 같은 것도 이제 없고, 그래서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아니었나. 그리고 확진자 이런 것도 좀 적게 나오고, 뭐 제가 사는 지역은 한 자릿수 나오니까 거의 드문드문 나온 수준이니까,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좀 외출하시거나 어디 가시기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적으로. 뭐 그래도 이번 겨울은 우리한테 좀 혹독하고 힘든 계절인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고 마음의 짐을 좀 덜 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은 고민 사연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마저 놓지 마세요. 정신이 뭡니까? 영어로 멘탈 아닙니까? 멘탈. 어, 멘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건 맞아요. 정말 힘들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 여기 있는 사람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싹 다 힘들어. 서울에 있고 대구 있고 부산에 있고 다 힘들어요. 힘든데 힘들다고 해서 나의 정신줄까지 바닥에 내던져 버리면 정말 안 돼요. 이건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의 의지를 그냥 꺾어버리는 거야. 삶의 의지를. 지금 여러 가지 뭐 힘든 게 정말 많겠죠. 뭐 열심히 하는데 뭐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시원치 않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이나 문턱 이제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문턱이 너무나도 좁은데 그 문턱을 들어가려는 사람 너무나도 많고 소수만 저 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번에 제대로 준비해서 좀 원하는 기업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변번이 좌절되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뭐 어떻게 기업에 들어가서도 들어갔다 섬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이 좀처럼 모이지도 않고 돈이 모인 거에 비해서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는 거. 고민 사연을 많이 접하면서 썰방을 하면서 여러분들 사연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 정말 요즘 사람들 정말 이 먹고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든 건 힘든 거고 힘들었다고 해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특히 술에 의지하지 마세요. 나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백수 브이로그나 다른 얘기를 해서 알려드리지만 이 젊은이들이 백수인데 백수임에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술을 많이 마셔요. 술을 많이 마셔. 뭐술 마시는 거 자기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뭐 각자 자유로워 가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술을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먹을 때 난 나쁜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술을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술이 즐거울 때 마셔야 되는 그런 음식으로 받아들여야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아니면 술을 웬만하면 입이 안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얻은 뭐 하루의 보상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마셔야 나중에 건강에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많은 청년들이 힘들 때 마셔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셔. 기분 안 좋을 때 마시면 가뜩이나 쓴 술이 어떻게 됩니까? 더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 백수 뭐 브이로그 내는 거 보니까 느끼는 게, 술을 입에 달고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게. 진짜로. 여러분 유튜브 뭐 백수 브이로그 있죠? 검색해가지고 그분들 하루 일과 같은 영상을 보잖아요. 보면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안 마시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요. 아, 진짜로. 특히 내가 놀랬던 것 중에 뭐냐 하면, 젊은 여자분들이 술을 더 많이 마셔요. 젊은 여자분들이. 아니, 돈이 그러니까 뭐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거긴 하겠지만, 그 어려운 와중에도 술을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중독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힘들 때 술잔을 기울일수록 중독으로, 그러니까 중독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알코올 의존증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심한 중증도 있지만 가벼운 알코올 의존증 증서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게 아마 통계로 집계가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로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면 정말 중증, 정말 심한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가족도 포기한 사람들, 그 정도면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술자 매일 그냥 물 대신 술 마시는 사람도 있죠. 나는 그게 중독, 가벼운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 저는 술도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마시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많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분들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물 대신에 술을 먹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알코올 의존증 성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술을 원래부터 다 좋아했어요. 대부분이. 원래부터 술을 좋아해서. 술을 좋아했고, 젊을 때부터 술을 마시고, 젊을 때부터 매일 술을 마셨어요. 매일. 매일매일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젊으면 괜찮으니까, 젊으면 뭐 나이가 드니까 괜찮겠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간경화, 간암 간경화가 생각보다 많대요. 생각보다 많대. 그 말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 중에 알코올 의존증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매일 술을 먹고 습관적으로 술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간을 관리하지 못해가 젊은 사람인데 뭐 간경화나 간암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 때 술보다 좀 뭔가 보다 유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도망가기 위해 술 먹는단 말이에요. 도망가십니까? 아니, 술 먹고 그냥 술 많이 먹고 이제 하면 한 몇 미터 도망가시나요?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다시 깨면 현실이 아니에요? 비참한 현실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나이 어리고 젊다고 해서 중독으로 안 간다 이런 거 보장 못 합니다. 힘들 때에서 술을 기르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줄바져 놔버리면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수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백수일수록 멘탈이 가장 좋아야 돼. 백수일수록 멘탈과 자존감을 극한으로 올려야 돼요. 극한으로. 근데 우리나라의 백수들은 하나같이 죄인이고 고개 숙인 사람, 자식 노릇 못하는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 세상이 버림받은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낙인을 딱 찍어놔요. 근데 이게 보면
그 낙인을 찍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신이야, 자신. 본인이에요, 본인. 우리나라 반대로 생각을 해. 백스위스도 이 자존감이나 이 멘탈, 이 정신 건강은 오히려 극한으로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극한으로 올려놓는 문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오히려 백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당한다거나 깎아내린다거나 무시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줄 놔버리면 자존감 하락까지 해가지고 그냥 집구석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일본말로 히키꼬모리, 히키꼬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 히키꼬모리 됐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히키꼬모리가 됐겠어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분들도 원래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남들이 하는 기본적인 결과 과정 잘 밟았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뭐 직장에서 뭐 힘든 거 겪었다거나 어떤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극복이 안 되고 뭔가 거기에서 슬럼프를 깊게 입어서 정신줄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딱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굳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돼? 열심히 해가지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져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고민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주부. 정줄 놔버리면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뭐 집 좋아하고 뭐 인간관계 싫다, 뭐 사람 가기 싫다, 뭐 인맥 다이어트, 필요 없는 인맥 없애라고 하지만 아니 우리가 먹고 살려면 사람 앞에 나서야 되잖아. 먹고 살고 뭐 직장 다니고 월급쟁이 생활 하려면 봉급쟁이 생활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사람 한 명도 안 보고 뭐 봉급쟁이 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도 사람 앞에서 사람 많은 사람들 상대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잖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줄을 놔버리잖아. 정줄을 놔버려서 약간 페인같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면접을 보잖아요. 그 얼굴에 티가 나 이게. 이 사람은 뭔가 표정이 안 좋다. 뭔가 평소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약간 페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자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면접에서 어떻게 됩니까? 안 뽑아줘요, 이게. 안 뽑아준다니까. 같은 면접을 봐도 얼굴에 좀 생기가 있고 자신감 넘치고 약간 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뽑지. 어? 막 좀비 같은 사람. 약간 좀 헛소리하는 사람. 눈에 초점이 안 맞는 사람 뽑겠습니까? 안 뽑는다는 거죠. 힘든 건 맞지만 힘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던지고 에라이 배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힘들다 하더라도 그건 똑같이 가야 돼. 사람 앞에 나서는 건 똑같이 가야 되고 자신감 똑같이 가야 돼. 힘들다는 핑계로 모든 걸 다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핑계로. 근데 지금 그런 걸 놔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야, 이게. 제 눈에. 그걸 놔버리고 에라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내 핑계 쳐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제 썰방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건 내가 어제 얘기했지만 사는 건 원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영원히 해결될 수 없고 원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 거야.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도 힘들고 5년 뒤에도 힘들고 10년 뒤에도 힘들고 20년 뒤에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세대도 힘들 거야. 우리 뒤에 세대는 더 힘들 거예요. 지금 10대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더 힘들 거야. 더 힘들 거야. 우리도 힘들다고 막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지금 교복 입지도 않죠 지금. 왜냐 지금 원격 수업하니까. 그게 지금 입장 애들을 봤을 때 학교 안 다니니까 좋다고 막 이렇게 좋다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인 돼봐요. 그게 좋은 건지. 오히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 지금 뭐 교복 안 입고 학교 안 간다고, 어?
그냥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성인 되면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인지 아십니까? 학교 추억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원격 수업이라 하지만 거의 폐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집에 안 나오고 그냥 폐인 생활이죠. 학교라도 안 나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나서 방학하잖아요. 방학하면 여러분 반폐인데 다들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맨날 남자들 맨날 게임하고 여자애들도 게임하고 막 그래. 방학만 되잖아요. 왜냐하면 굳이 누구 앞에 가가지고 뭐 어? 꾸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누가 내가 늦게 일어났다고 잡는 사람도 없잖아. 밤늦게 놀아도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방학 숙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근데 지금은 좀 솔직히 보면 지금 특히 서울권에 있는 애들이 좀 위험한 게 뭐냐면 10대들이 자기가 학교에 가본 적이 언젠지 까먹을 정도로 지금 헷갈릴 거야 아마 지금 서울권에 있는 애들은. 왜냐하면 그 1년 내도록 학교를 전체 1년 기간 중 학교를 간 기간이 1년 통틀어서 한 두세 달밖에 안 돼요. 두세 달밖에 안 된다니까. 그 중에 교복 입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학교 가가지고 정상 수업까지 하고 마친 기간도 얼마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말이 학교 다닌 거, 이게 말이 1년, 뭐, 1학년 지났다고 하지만, 한 학년 지났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학교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 학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2012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2010년 특히 서울 쪽에 보면 2학기는 완전히 뭐 수업을 아예 학교를 가지도 않았어, 완전히. 지금 제가 알기로 뉴스 보니까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식까지 제가 알기로는 원격 수업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서울은 입학식도 원격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뭐냐? 입학식마저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교복을 사놓고도 이제 뭐 있는 거지 그냥. 창고에 짱 박아놓고 먼지 털리도록.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누려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못 누리는 거죠. 뭐 여행, 뭐 소풍을 간다든가, 뭐 단체 활동을 한다거나, 뭐 급식 같은 거 먹는다거나 그런 걸 뭐 하는 거잖아. 그게 나중에 이제 성인 돼가지고 한참 지나고 나서 떠올리잖아요. 그럼 아무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다녔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이게. 학교를, 학교라는 그 교문을 다녀본 적이 몇 명 없잖아요. 기억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제가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 정주를 놔버리잖아. 그러면 사는 게 의미가 없어버리면 사람 표정에서 드러나요. 표정이 드러나. 일단, 진지한 찌부인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정주를 놔버리지. 그러면 사람이 이 눈으로, 정면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못 쳐다봐요. 일단 정줄 놔버리면 남자 같은 경우 어떤가 하면 일단 외모 관리를 안 해요. 외모 관리를 안 해. 세수 안 하고 양치질 안 하고 머리 안 감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깨지자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정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을 보는 기보다는 땅을 본다거나 흉부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눈을 못 맞추는 거야. 아니면 얘기를 하더라도 말끝이 흐린다거나 뭐 말을 더듬는다거나 했던 말 반복한다거나 그렇게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정신을 놔버리면 내가 나중에 뭐 백수이긴 하지만 나중에 재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재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면접에서 어떻게 됩니까? 컷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안 뽑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지금 잠깐 일을 못 한다는 거 보이지 계속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줄을 놔버리면 자존감 하락을 이어지고 자존감 하락이 되면 자신감도 같이 내려가고 자신감 자존감이 같이 내려가면 대인 기피증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 이런 거예요. 아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존감 하락. 자신감이 없고. 와이프 좋아한다고요?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요. 진지한 질문이 와이프님 제일 좋아한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신감 부족이에요. 자신감 부족이어지면 자기개발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자기개발 뭐 자격증 준비하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취미생활을 안 하게 돼요. 왜냐? 의미 없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 내가 누구한테 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비춰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져요. 왜냐면 사람 만나다가 내가 할 얘기가 없고 뭐 사람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인기피증. 거기다 아까 얘기했던 알코올 중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턴이 거의 비슷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줄을 놓는다는 게 그냥 그냥 정신만 없이 산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많은 걸 포기하고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왜 사는 걸까?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부모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신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좀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주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아.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취업준비생들 백수분들 잘 들어요. 취업을 좀 늦게 해도 괜찮고, 백수여도 괜찮고, 돈을 좀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고, 생각, 마인드는,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나이 먹어도 똑같아요. 돈 없으면 뭐 편의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없어도 괜찮아. 돈 없어도 떳떳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좀 많은 것들 내놓고 살면 살 수 있어. 사람들이 막 다 하고 돈 있으면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려고 하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좀 작아지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없으면 안 하면 돼. 없으면 안 하면 된다니까. 없으면 없이 살아도 돼요. 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정줄만큼은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라주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산 만큼 그 결과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했다고 앞으로도 없을까요?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이런 과정 계속 겪을 거야. 그럴 때마다 정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정줄까지 넣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멘탈은 잡으셔야 돼. 멘탈을 잡아야 뭐 공부라도 하든가 사람 만나든가 이렇게 말이라도 하든가 운동이라도 하든가 밥이라도 먹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직장 잠깐 못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줄은 꼭 쥐시고요. 돈 잠깐 못 벌어도 되니까 자신감 가지고 주눅 들지 마시고 축 처져 있지 마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백수일수록 더 자신감과 어떤 그런 자존감은 더 풀로 채우고 살아야 된다고. 백수일수록 웃으시고 백수일수록 즐겁게 백수일수록 건강하게 취업 준비생일수록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렇게 2021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거 마치겠습니다. 사연 본